어떤 경기는 점수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3대 0이라는 숫자 너머에 한 팀이 찾아가는 방향과 다른 팀이 마주한 현실이 함께 놓여 있죠. 2025년 1월 어느 날 흥국생명과 정관장의 경기가 그랬습니다. 완벽했던 쪽과 무너졌던 쪽, 하나하나 맞아떨어졌던 순간들과 아무것도 풀리지 않았던 시간들. 코트 위에서 펼쳐진 이 이야기는 단순히 승패를 넘어 지금 두 팀이 어디쯤 서 있는지를 너무도 선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시즌 중반을 지나며 두 팀은 각기 다른 무게의 질문을 안고 있었습니다. 흥국생명은 반등의 시점을 찾고 있었죠. 김다은과 레베카라는 두 축이 제대로 맞물리기 시작하면서 팀은 서서히 자신들의 리듬을 되찾아가는 중이었습니다. 이번 경기는 그 흐름이 진짜인지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했죠. 반면 정관장은 조금 다른 고민을 안고 있었습니다. 직전 도로 공사전 승리는 값진 것이었지만 인쿠시라는 새로운 외국인 선수와 자네테의 조화, 국내 선수들과의 균형은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였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경기는 한쪽에는 답을 주고 다른 쪽에는 더 큰 질문을 남겼습니다. 1세트 초반 분위기는 정관장 쪽으로 기울어 보였습니다. 인쿠시와 자네테를 앞세운 공격으로 11대 6까지 앞서 나갔죠. 직전 경기의 여운이 그대로 이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배구라는 경기는 참 묘합니다. 흥국생명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서브로 상대의 리듬을 끊기 시작했고 수비에서 안정감을 되찾으며 한 점 한 점 차분하게 격차를 좁혀갔죠. 세트 중반 이후 정관장의 공격이 단조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리시브가 흔들리자 세터의 선택지가 줄어들었고 공격은 예측 가능한 패턴으로 좁혀졌죠. 흥국생명의 블로킹과 수비는 그 패턴을 정확히 읽어냈습니다. 역전은 조용히 완성됐습니다. 큰 소리 없이 차분하게 흥국생명은 주도권을 가져갔죠. 결국 25대 19, 레베카 5득점, 김다은 6득점을 중심으로 고르게 득점이 분산된 흥국생명이 첫 세트를 가져갔습니다. 이 세트는 정관장에게 가혹했습니다. 초반부터 흐름을 잡지 못했고 점수차는 순식간에 벌어졌죠. 리시브가 흔들리자 모든 게 연쇄적으로 무너졌습니다. 숫자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2세트까지 정관장의 공격 성공률은 32.8%, 흥국생명은 47.8%, 15% 가까운 차이였죠. 범실 10개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팀이 흔들리고 자신감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반면 흥국생명은 매우 안정적이었습니다. 디그 성공 40개, 세트 성공 28개로 수비와 연결해서 확실한 우위를 점했고 불필요한 범실을 최소화하며 차분하게 점수를 쌓아갔죠. 25대 13, 2세트는 흥국생명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났습니다. 3세트에도 흐름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흥국생명은 김다은과 레베카의 쌍포 체제가 완벽하게 작동했죠. 두 선수가 번갈아 터뜨리는 공격 앞에서 정관장은 수비 방향조차 제대로 잡지 못했습니다. 정관장에게 유일한 위안은 인쿠시였습니다. 이 선수는 경기 내내 멈추지 않았죠. 적극적인 공격으로 팀 득점을 책임졌고 16득점이라는 숫자가 그의 노력을 증명합니다. 하지만 배구는 혼자 하는 경기가 아니었고 그게 이날 가장 아팠던 지점이었습니다. 자네테는 경기 내내 존재감을 찾지 못했습니다. 외국인 선수로서 기대되는 결정력, 중요한 순간에 한 방 그 어느 것도 보여주지 못했죠. 용병 싸움에서 밀린다는 건 프로배구에서 치명적인 약점이 됩니다. 인쿠시가 아무리 많은 점수를 올려도 상대가 모든 공격 루트를 읽고 있다면 그건 결국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죠. 정관장의 공격은 점점 더 인쿠시 개인 능력에 의존하는 형태로 굳어졌습니다. 결국 3세트도 흥국생명이 가져가며 경기는 3대 0 완벽한 셧아웃으로 끝났습니다. 이 경기는 스코어 이상의 의미를 남겼습니다. 흥국생명에게 이 승리는 단순히 3점을 얻은 것 이상이었죠. 우리가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확신을 말이 아니라 경기력으로 증명한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팀의 안정감이었습니다. 수비 조직력은 끝까지 유지됐고 불필요한 범실 없이 차분하게 점수를 관리하는 모습은 성숙한 팀의 그것이었죠. 반면 정관장에게는 뼈아픈 시간이었습니다. 인쿠시라는 가능성은 확인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현실도 함께 마주했죠. 한 선수가 아무리 뛰어나도 팀 전체의 균형이 맞지 않으면 승리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배구의 본질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경기였습니다. 직전 경기에서 빛났던 박혜민도 이번엔 제 역할을 해내지 못했습니다. 이건 개인의 능력 부족이 아니라 팀 전체가 흔들릴 때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의 한계를 보여준 것이기도 했죠. 때로는 패배가 더 많은 것을 가르쳐줍니다. 정관장이 이번 경기에서 배워야 할 건 단순히 더 잘하자가 아닙니다. 공격과 수비의 밸런스를 어떻게 맞출 것인가, 두 외국인 선수를 어떻게 조화롭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을 다시 들여다봐야 하는 시점이죠. 인쿠시의 16득점은 분명 값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16득점이 팀의 승리로 연결되지 못한 이유를 찾는 것, 그게 지금 정관장에게 필요한 작업입니다. 혼자서 버텨야 하는 구조를 벗어나
여러 선수가 함께 짐을 나눠들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죠. 반대로 흥국생명이 보여준 건 각자의 역할이 맞아떨어졌을 때의 힘이었습니다. 김다은과 레베카가 중심을 잡고 다른 선수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제 몫을 해냈을 때 팀은 이렇게 완성도 높은 경기를 만들어낼 수 있었죠. 이 경기 이후 두 팀은 각기 다른 방향으로 걸어갈 겁니다. 흥국생명은 이 승리를 발판 삼아 더 높이 올라가려 할 것이고 정관장은 이 패배를 거울 삼아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려 할 겁니다. 중요한 건 한 경기의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성장하느냐입니다. 인쿠시는 분명 더 나은 환경에서 자신의 능력을 펼칠 수 있을 겁니다. 자네테도 컨디션을 회복하고 본래의 실력을 찾아갈 수 있겠죠. 김다은과 레베카는 이제 팀의 중심으로 확실히 자리 잡았고 흥국생명은 그들을 중심으로 더 단단한 팀을 만들어갈 겁니다. 3대 0이라는 스코어는 명확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이야기는 복잡했습니다. 한쪽은 자신들의 방향이 맞다는 확신을 얻었고 다른 쪽은 풀어야 할 숙제를 분명히 마주했죠. 시즌은 계속됩니다. 오늘의 승자가 내일도 웃을지, 오늘의 패자가 내일은 달라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죠. 그게 스포츠의 매력이고 우리가 이긴 여정을 함께 지켜보는 이유입니다. 흥국생명은 이 기세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정관장은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울 수 있을까요?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우리는 계속해서 함께 지켜볼 겁니다. 결과보다 과정을, 숫자보다 사람을, 평가보다 이해를. 그렇게 배구를 보면 매 경기가 조금 더 깊은 의미로 다가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